사람들은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이고 당근이 시력을 좋게 하며 물 8잔을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온 말들의 대부분이 완전한 헛소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마케팅이 만들어낸 허구로 밝혀진 건강 상식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것들이 어떻게 독감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입니다. 아침을 걸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아니라 마케팅 캠페인을 탓하셔야 합니다. 1900년대 초 자극적인 음식이 불순한 생각을 일으킨다고 믿었던 존 하비 켈로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새로 발명한 콘플레이크로 하루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켈로그는 영양학자들과 신문 칼럼에 자금을 지원하며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오는 한 문장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밝혀버렸죠. 과학적인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찍 먹는다고 해서 신진대사가 갑자기 활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침 7시에 먹든 오전 11시에 먹든 끊임없이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침을 거르는 것은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오히려 늦게 첫 끼를 먹을 때 더 좋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을 거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광고 회사들이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기 힘들어질 뿐이죠. 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생토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외 없이 하루 8잔 말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의학적인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945년 미국의 한 식품영양위원회 보고서에서 나온 것인데 그 보고서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수분의 대부분은 음식을 통해 얻는다는 사실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 문장을 놓쳤고 갑자기 8잔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 목이 마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 마시기 알림 어플리케이션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내부 알람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또한 우리는 과일, 채소, 커피차, 심지어 빵과 같은 식단을 통해서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신다고 해서 피부가 광채가 나거나 독소가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화장실을 더 자주 들락거리게 만들 뿐입니다. 손가락 관절을 꺾으면 관절염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교실과 가족 식사 자리에서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관절 꺾는 소리가 나면 즉시 잔소리가 날아오죠. 그만해, 그러다 관절염 걸린다. 하지만 아니요, 관절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관절액 안에 있는 가스 방울이 터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한 의사가 50년 동안 한쪽 손의 관절만 꺾었던 연구를 포함한 수많은 연구에서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관절 꺾기가 유발하는 유일한 부작용은 그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짜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뿐입니다. 체온의 대부분은 머리를 통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속설은 1950년대에 있었던 아주 결함이 많은 한 군사 실험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인들에게 머리만 빼고 따뜻한 옷을 입혔더니 과학자들은 당연히 머리 쪽에서 많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머리만 노출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곳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몸의 어느 부위든 옷으로 덮여 있지 않은 곳에서 고르게 열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겨울에 모자를 쓰는 것을 깜빡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조금 시려울 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털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열이 무릎으로만 빠져나간다고 믿지는 않으실 겁니다. 당근이 시력을 개선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속설이며 전시체제의 선전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왕립공군은
자신들의 새로운 레이더 기술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밤에도 적기를 아주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그 비결이 당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럴싸하고 영양가 있는 이야기였지만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당근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당근을 먹는다고 해서 야간 투시력이 생기거나 매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초능력을 주는 채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독 주스나 클렌즈로 몸의 독소를 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몸을 초기화하고 다시 깨끗해진 기분을 느낀다는 건 듣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해독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어떤 주스나 차 가루도 간과 신장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디톡스 제품들이 성공적으로 비워내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의 지갑뿐입니다. 진짜 최고의 해독은 그저 물을 마시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며 태어날 때부터 묵묵히 일해온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콧물만 훌쩍거려도 겨울 날씨 탓을 합니다. 하지만 추위는 진짜 악당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실내에 더 많이 머물고 좁은 곳에 모여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전염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찬 공기가 면역 체계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지만 허공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겉옷을 입지 않아서 감기에 걸릴 거라고 말한다면 세균은 일기예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속설입니다. 영화의 소재부터 동기부여, 강연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뇌 속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90%의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뇌 스캔 결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저 한 번에 다 쓰지 않을 뿐이죠. 뇌의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작업을 처리하며 아주 단순한 활동을 할 때도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10%의 속설은 1900년대 초 한 심리학자가 언급한 숨겨진 잠재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와이파이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숨겨진 초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뇌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커피가 조금 더 필요할 뿐인지도 모르죠. 면도를 하면 털이 더 굵고 까맣게 자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면도기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모든 화장실에서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면도를 하면 털의 부드럽고 뾰족한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털이 다시 자랄 때 단면이 거칠고 까슬까슬하게 느껴져서 더 굵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똑같은 털, 똑같은 색상, 똑같은 구조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피부에 닿는 느낌뿐이죠. 그러므로 면도를 한다고 해서 솜털이 억센 수염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눈에 더 잘 띄게 될 뿐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아이들이 산만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은 1970년대의 공포 분위기와 몇몇 너무 신이 난 생일 파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통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의 설탕 섭취와 과잉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상황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생일 파티, 명절, 할로윈처럼 안 그래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즐거운 행사에서 단 것을 먹게 됩니다. 설탕이 일시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맞지만 행동을 돌변하게 만드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설탕으로 인해 진정으로 활력을 얻는 사람들은 설탕을 파는 기업들 뿐일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강업계에서 이보다 더 심하게 우려먹은 유행어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죠. 여러분을 세균이 침투할 수 없는 슈퍼히어로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면역력 강화차 가루젤리 스무디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면역 체계를 무작정 높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면역 체계가 정말 최고치까지 올라간다면 단순히 세균과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너무 활성화된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를 적으로 착각하는 병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강화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경호팀과 같습니다. 너무 약하면 위협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강하면 내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그 모든 면역력 강화 음료와 비타민들은 대부분 마케팅 용어일 뿐입니다. 비타민C 아연,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을 방탄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면역 체계가 정말로 강화되었다면 여러분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면역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먹고 푹 자고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지루하고 오래된 습관들에서 나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내죠. 자, 이제 진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건강 상식은 과학에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광고, 불완전한 연구, 그리고 사람들의 헛된 희망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믿었던 이유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저것을 마시고 이 한 가지만 피하면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시리얼 상자의 문구처럼 간단하게 요약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오늘날 유행하는 디톡스차, 바이오 해킹, 그리고 기적의 영양제 같은 수많은 건강 트렌드 중에서 50년 뒤 우리가 비웃게 될 것들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는 단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에는 각자의 미신이 존재하며 누군가는 이미 다음 세대의 미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